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. 2021년이 갔습니다. 그리고 2022년이 왔죠. 한 해 동안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함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투자 시장은 굉장히 또 괜찮았었습니다. 특히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좋았었죠. 우리가 장기 적립식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 속에 자꾸 드는 일희일비를 이겨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하면 될까? 우리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취지에서 행동경제학 관련된 내용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도 한 챕터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.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. 앞이 나오면 내가 잘해서 이긴 거고 뒤에가 나오면 내가 운이 나쁜 것뿐이다. 자, 잘 되면 내 실력, 안 되면 운인 것.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.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 자기 과신이란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. 이걸 좀 없애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싶죠. 그 이유 중에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공의 기억은 오래 가져간다는 거죠. 이번에 뭔가 잘 됐으면 그래,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잘 될 거야. 또는 과거에 어떤 잘 됐던 기억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거나 일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좀 이런 편이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실패의 기억은 억누르거나 지워버린다. 이것도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. 뭔가 아팠던 기억, 안 됐던 기억이 있으면 그걸 좀 억누르죠. 심지어는 잊어버리거나 지워버리기도 해요. 내가 언제 그랬던 적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안 됐던 기억들은 잊어버립니다. 그리고 그걸 잘 되뇌어서 함부로 하면 내가 또 손해보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잘 되는 쪽 하나만 보고 베팅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실패의 기억을 억누르거나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그런 기억이 더 오래가는 경우도 있죠. 뭐 소위 뭐 트라우마 뭐 이런 표현도 좀 쓰는데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성과가 안 좋고 값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. 주식들이 가격이. 그래서 요즘 그 주식 어떻게 되어 있어요?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. 라고 얘기를 해요. 내가 한 투자인데 왜 그걸 모르지? 해서 물어봅니다. 그래도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요? 라고 했더니 들어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. 아우, 너무 무서워서 보고 싶지 않아요. 네.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? 혹시 투자를 하셨다면 또 개별 종목 같은 곳에 이 등락이 크니까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. 그럴 때 그 계좌를 열어보는 작업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.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가슴앓이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생긴 트라우마들은 다음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 투자는 잘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자기 과신을 고스란히 유지시키는 장치가 있는데요.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이 자기 과신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엔 잘 될 거야 라고 편하게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요. 편하게 해석하는 버릇. 하버드의 심리학자 엘린 랭거라고 하는 분께서 이 앞이 나오면 내가 잘해서 이긴 것, 뒤가 나오면 운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신의 행동이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. 반면에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그 원인을 불가피한 것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돈을 잃었다. 그래도 뭐 운이 나빠서 그랬어 라고 돌려버리면서 그래도 나는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배운 것일 거야. 다 경험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틀렸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.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런 말 있죠. 정신승리. 실제로는 패배했는데 정신으로는 승리하는 거. 그런 것을 정신승리라고 합니다. 이와 비슷한 경우가 우리 학창 시절에 있었을 것 같아요. 시험을 보죠. 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등을 봅니다. 보고 나면 틀린 문제가 나와요. 오답 노트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맞춘 것보다는 이 틀린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정말 꼼꼼하게 잘 작성하고 왜 틀렸는지 그걸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면 그때는 그게 내 거가 돼요. 그런데 투자의 기간, 투자에 들어가서는 내가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는 경우가 별로 없죠. 쉽지가 않아요. 정확하게 공부하고 투자하거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면 그것을 점검하기가 좋은데 일단 소문에
또 누가 좋다 또는 뉴스에 이렇게 막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이 성과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해서 또 그냥 하나 배웠지라고 넘겨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틀렸던 것들에 대해서 배움을 갖기보다는 그냥 정신적인 승리로만 마무리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이 나오면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고 뒤가 나오면 운이 나쁜 것이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요런 과정, 요 위에 요 노란색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굳건한 낙관주의로 승화되는 거죠.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 말고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운이 좋거나 타이밍이 잘 맞으면 다음번에도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하게 되죠.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돈이 녹아나가는 것이고,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시간이 녹아나가는 거죠. 가장 중요하게, 가장 쉽게 우리가 쥐고 갈 수 있는 인덱스 투자. 여기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, 관련된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. 우리가 그 어떤 원칙만 하나씩 지켜 나갔을 때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오늘의 관련된 이런 그 낙관주의로 승화되는 내용은 다음 주에 그 실내로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. 피어son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과를 한 번 더 보겠는데요. 12월자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. 끝부분을 보면 S&P 500이 끝을 바짝 올릴 때 피어son은 그냥 무난한 우상향 정도에서 머물렀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약 15년간의 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했을 때 이와 같은 커다란 낙폭 시간에서 피어son은 S&P 500 대비 낙폭을 많이 줄이죠. 그래서 성과를 꾸준히 잘 이어오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 적다. 길게 보니까 마음의 흔들림을 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런칭이 된 것이죠. 2021년 12월 31일자까지 411일간 운영했는데 금액가 중 수익률,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돈을 넣었기 때문에 계속 돈을 넣었을 때에 나타내는 성과는 18.30%이고요. 연평균 수익률이 15.27%로 나왔습니다. 위에 나와 있는 이 성과의 그래프와 거의 유사하죠. 아, 지난주 대비 환율이 조금 올라갔고요. 주간 자산 가치도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. 벤치마크 결과를 보자면은 연평균 수익률 12%로 S&P 500의 10% 대비 좀 높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작년에 S&P 500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수치들이 약간 역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 기간 수익률 한번 따져보자면 3개월간 피어스원이 7% 정도 상승할 때 뱅가드 S&P 500 ETF가 10% 정도 상승했습니다. 물론 3개월간 7%도 어마어마한 거죠. 1년에 7%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동기간에 S&P 500이 거의 11%에 육박하는 수익을 내다 보니까 한 4% 정도 뒤떨어진 느낌이 들고요. 무엇보다 2021년도에는 한 3배 정도의 성과를 S&P 500이 더 내주었습니다. 하지만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같아지면서 역전이 시작이 되고요. 전 기간을 걸쳐서 12년간, 15년간 봤을 때는 12%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최대 하락폭에 있어서는 피어스원이 19.88%, S&P 500이 50.97%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저 적립식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피어스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렇더라도 S&P 500을 추종하시는 분들은 50%의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드시 돈을 더 투자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. 요때 넣었던 100만 원이 그 하락 이전까지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100%의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2021년 12월 31일자 업데이트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. 21년의 마지막 주였었죠.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큰 이슈였지만 미국 경제 전망에서는 이전의 감염 대비 입원율이 80%가량 낮다고 해요. 그래서 시장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고 역시 코로나 관련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변이는 뭐 깊거나 길게 경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전망들이 우세해요. 특히 마스터카드의 판매 자료에 의하면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사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.5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게 1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럼 팬데믹 이전, 이 코로나 이전을 비교해 봐도 2019년 대비 10%가량 늘어났다는 것이죠. 거기에 미국 가계는 여전히 2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잉여 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. 2천조 원이 넘죠. 이것이 언제라도 소비에 쓰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소비는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.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2022년 추세 이상의 성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전망입니다.
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겠지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거라는 내년 전망이 좀 있다고 해요. 자, 그래서 2022년을 내다보면 성장이 탄탄한 가운데 성장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페드의 정책이 덜 완화적이면서 금리 인상할 시기가 온다는 것이 좀 거슬려도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향후 증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난주는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까지만 장이 운영이 됐죠. 미국 3대 지수의 변동이 그 날짜로부터 우리가 봤을 때 다우가 1.08%, S&P 500이 0.85% 상승했고 나스닥만 0.05% 하락하였습니다. 위에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 벤치마크 그래프는 12월 말일자로 갱신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한 주간의 운영 성과와 함께 우리가 자산운용 또 투자를 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. 돌아오는 2022년 아니죠. 새롭게 시작한 2022년도 좋은 투자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.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새해의 첫 주 희망찬 날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